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민선이라고 하고요.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건 공부방 창업 혹은 공부방 운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네, 어서 오시고요. 네, 편안하게 뭐 기존에 받으셨던 학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뭐 경험이나 어떤 바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험 전달을 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시고, 혹시 뭐 공부방을 하시거나 과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쪽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니까 그냥 재밌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녹음 잠시만요. 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녹음용과 뒤에는 약간 이제 비녹음용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그냥 좋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멋있죠, 되게. 멋있구나. 잘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시작한 지 2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공부방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과외에서 약간 뭐 집에서 하는 과외 이 정도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12년 전에 과외 그렇게 공부방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1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공부방 원장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했겠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맨 처음에 보통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이상에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전공했고 테스를 전공했거든요. 테스 대학원도 나왔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또 필요해서 다른 출판사나 이런 데 하는 뭐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기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이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그런 기회는 다 펼쳐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여러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 저도 강의가 거의 7, 8년 차 되거든요. 해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부방을 하면 공부방만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도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원래도 잘하긴 했지만 강의를 한다라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고 또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도 아니면 제가 다른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영어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 영어 공부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강의들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영어학부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스페니쉬 한 분 계시던데, 혹시 스페인 전공하신? 네, 스페인어 재밌으시죠? 네. 근데 어떻게 여기 티칭 퀴즈를? 스페인어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수료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시구나. 네. 스페인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인 것 같은데 전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어요. 혹시 제가 영어학부에 들어왔는데 이런 꿈이 있다 라고 하신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목표? 이런 거 많이 대답하시면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빈손으로 오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것들이 많이 있고 럭키박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답을 하면, 질문을 잘 해주시면 바로바로 쏴드릴게요. 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 이름 기억났는데.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영어학부에 들어오셨나요? 목표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저희 애들이 네네. 아직 어리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좀 잘해야. 그쵸. 잘해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방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사실 목표 못 잡았고, 네. 공부할 때도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영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학문인 것 같기는 해요. 학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언어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한데, 영어가 이래저래 쓸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는 학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뭘 할 때 영어는 기본적으로 많이 뽑기는 한데, 단점은 너무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희소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자기만의 특성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주변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공부방도 예전에는 하나였던 게
돌아다녀 보시면 계속 공부방이 보이시죠? 전 이렇게 바로바로 드려요. 네. 원래는 이게 세트인데 세트를 이게 한 번에 다 드릴까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좌절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많지만 희소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특성화를 시키면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또 영어인 것 같아요. 또 한 분만 또 이해 선생님. 네. 영어를 대학교에서는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의대 들어오면서 네. 전공하고 교육은 평생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치지만 그쵸.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배움이 필요해서 학원에서 지금 영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단 이러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78층. 78층.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제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아웃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부방 혹시 공부방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 공부방 하세요? 해법 영어. 프랜차이즈 아주 그죠? 어떠세요? 그냥 힘들어요. 어떤 면이? 많은 프랜차이즈 많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많이 맞아요. 또 한 분만 계신가요? 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네. 친구 어머니가 네. 옹진 그 공부방을 운영하셔서 옆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거든요. 꽤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3D 직업은 아닌데 또 뭐 다른 뭐 과외? 네네 선생님 편하신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공부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3년? 그럼 꽤 오래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유형을 들어보시면 이제 거의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으로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장단점은 모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방을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정의는 개인과외 교습자로 보통 저희가 교육부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교육부에 교육청에 가서 공부방 냅니다. 주소하고 뭐 사진하고 졸업증명서인가 뭐 이 정도만 내면 신고가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뭐 허가받고 이러는 게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워낙 단속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과외를 집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과외는 뭐 1대1, 1대4, 뭐 1대 다수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부방이 뒤에 나오겠지만 공부방은 1인이 1시간 안에 공부방 안에 머물러야 하는 명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9명으로. 그래서 보통 9명이라 하면 공부방 같은 경우 맥시멈이 물론 클래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뭐 4명? 맥스가 4명, 5명이 되지만 그래서 클래스가 2개가 공존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9명이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창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해서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걸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징은 보면 아파트나 주택에서 교습하고 그다음에 교사 채용 없이 설립 신고자만 교습 행위 가능. 그래서 1인만 수업이 가능하고 동시에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하고 가르치는 과목에 제한을 받지 않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영어를 전공했는데 수학을 가르쳐도 상관이 없고 뭐 수학을 했는데 영어를 해도 상관은 없고 그런데 영어 수학 선생님이 따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집에 따로 내는 거죠. 따로 내서 한 분이 뭐 월세로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수학을 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하시고 그런 예전엔 그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서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과목의 제한은 뭐 전 과목도 상관은 없으나 두 분이 가르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건 그러니까 학생을 쉐어하는 경우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공부방은 일단 비용이 재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비용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보면 프라이빗과 이제 프랜차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설 비용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집, 저희는 그냥 아파트를 얻어서. 아, 따로? 그렇게도 상관은 없으시죠? 그 해법은. 그래서 보통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거기에서 설립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따로 뭐 설립 요소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그냥 수업만 할 거야 하면 다른 뭐 제반 시설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뭘 도서관을 하겠어. 그럼 도서관 좀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요즘 그래서 추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끼지 않지만 그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본인에 맞추어서 또 다양한 그 스타일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신고 똑같이 하고 교재 및 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1인 운영으로 교사이자 원장이 가능하고 1인 운영으로 인해 저비용이 운영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공부방의 장점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 5번, 6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공부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네, 앉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기가 저기 끝에.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과외를 하거나 공부방을 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떤 기관에 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있다 보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의 스타일과 내 원하는 대로의 커리큘럼을 짜지 못하고 뭐 학습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아 나는 나와서 개인적으로 한번 차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통 수업을 시작하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또 뭐겠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플로우를 만들 수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영어 티칭 하나만 잘 가르치는데 나머지 애들 시험 내야 되고 뭐 성적도 내야 되고 엄마들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힘들면 보통 프랜차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다, 이거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냥 수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차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요즘은 약간 갈리기는 하는데 나는 그냥 수업부터 시작해서 개인과의 느낌으로 시작하다가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풀세팅을 시작으로 해서 나는 공부방을 시작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방이 확실히 잘 되기는 해요. 잘 되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면 많이 학생 수를 보존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왜